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야시시한 게 어떻게 옐로우성 언론같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좀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사건이 터지니까 이순신 장군도 관노를 데리고 잤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른바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막장이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막장 까발겨 줄게. 막장 까발겨 줄게. 원래 제가 국내 잘 안 다루죠. 네, 좀 오늘 막장을 좀 까발길까 합니다. 자, 일단 자율구독료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요새 다들 어려울 텐데 꾸준히 도와들 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간 안내 말씀 좀 드립니다. 스텔스워.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 출판사는 무려 펭귄입니다. 이 스팔딩은 2017년 11월 미중 전쟁의 신호탄이 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를 쓴 수석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백악관 NSC에서 근무했었고요.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군사정보 담당 무관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로버트 스팔딩은 이제 트럼프 이너서클에 들어있다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데 이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음모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기사가 좀 삭제되고 있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제 패치님인데 앞에 어떤 기사가 삭제됐다 그러니까 이 패치님이 여기는 나오는데요 하고서 MSN 링크를 달았어요. MSN 링크에 찍힌 글은 뭐냐면 박원순 고소인이 4월에 시장 비서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강간당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기사는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시 답글이 이것도 삭제됐어요. 수상하네요 라고 달렸습니다. 일단 덧어보죠. 이 박원순을 고소한 그분을 그녀라고 칭을 하면 그녀는 원래 비서실 지원이 아니었는데 비서실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사연이 있어서인지 이제 아마 고소장에 의하면 성추행이 싫어서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박 시장한테 이제 그 읍소를 해서 2019년 서울시 산하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옛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고요. 이 스트레스가 약한 편안한 근무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총선 전날 저녁에 이 비서실에 그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그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자 비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녀가 나중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이 비서실 남직원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대부분의 강간 사건 혹은 강간에 관계된 그런 데서 이제 남자 측 주장은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이 남비서도 화간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간이었는지 화간이었는지는 저로서는 모릅니다. 그 다음은 제 추정인데 그 후에 동료들이 아마 압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술 먹고 회식 끝나고 원나잇 스탠드 할 수 있는 거지. 또 실수로 원나잇 스탠드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야겠냐. 이런 압박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추정했을 때 그때 아마도 그녀가 박원순에게 SOS를 취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박원순이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부풀려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건이 아주 급속하게 악화되고 그녀가 이 박원순 고소라는 초강수, 박원순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져서 고소를 하는 초강수가 되지 않았나. 보통 이런 그 그러니까 직위, 힘에 의해서 이 직무상 하급 혹은 사회적 관계상 이제 이제 을지위에 있는 여성을 희롱하게 되면 그 여성의 심리는 믹스트 필링이 되거든요. 보통 수치심, 그다음에 모욕감 그런 것과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 참아야지 뭐 이런 게 이게 혼합된 감정이 된다고요. 이 혼합된 감정 상태가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박원순 날려버려, 박원순 고소해 라는 데까지 치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좀 밀고 나가보죠. 일단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법률적으로 시비거리가 안 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부 만약 추정 이렇게 전부 if 문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단정 짓는 거 아닙니다. 워낙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만약 강간 고소 사건 이후 박원순의 사람들, 그 6층 사람들이 전부 박원순의 사람들이죠. 이 박원순의 사람들이 이 여성을 압박했다면, 야, 그거 곱게 끝내. 그 강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앞길 망치지 마. 그 같이 사건의 진실이 뭐든 간에 그 같이 근무한 사이에 동지애를 좀 가져야지. 뭐 이런 식의 유무원의 압박감을 그녀가 느꼈다면, 그래서 만약 그녀가 박원순에게 SOS를 쳤다면, 그런데 만약 그 SOS를 접수한 박원순이 냉정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제 악화돼 나가면 통상 직장 안에서 이같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발생하면 그 여러 기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또 추정할 수 있냐면, 이 박원순의 소위 젠더 특보라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임순영인데요. 이 인물이 박원순에게 8일 오후 3시, 이거는 고소장 접수 1시간 30분 전입니다. 아직 고소장 접수되기 직전입니다. 이 인물이, 이 임순영 씨가 박원순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 혹시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기자들이 이 인물한테 당신 어떻게 미리 알았냐, 고소사실 미리 알았냐 그랬더니 이 인물이 나 고소사실 미리 몰랐다. 그 다음날 외부에서 전해 듣고야 고소사실을 알았다. 내가 어제 즉 8일 오후 3시에 시장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런 일인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순영 씨가. 즉 이 인물이 야, 박원순이 크게 실수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고소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이 그녀가, 이 고소한 그 여인, 그녀가 고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신호,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을 발신을 했고, 그 시그널이 박원순의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녀가 이걸 나중에 인지를 하고, 야, 이게 심각하게 번질 수 있는데 라고 박원순한테 뛰어간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야, 이거 정말 추잡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뭐든 간에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한 사무실에서 보스 박원순과 남자 비서와 여자 비서가 있고, 등장하는 단어가 강간, 화간, 성희롱, 그 다음에 강간고소, 성희롱고소, 그 다음에 강간고소에 대해서는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 그 다음에 박원순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의 자살, 그리고 경찰이 그거를 무마시켜버린, 공소권 없음. 그래서 경찰에 공소권 없다고 무마시킬 수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검찰이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또다 살아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안 밝히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을 경우 그 여성은 박원순을 죽음으로 몰고 간 나쁜 여자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또 이걸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걸 안 밝힐 경우에 경찰이 박원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삐끗이 웃으면서 그거 비서 성희롱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게 경찰이 이거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은 어떡하라고 덮어. 또 망자의 명예가 짓밟아야 될 케이스면 깨진 케이스면 깨진 걸 밝혀야 되고, 망자가 억울하다면 억울한 걸 밝혀야죠. 이거는 뭐 박원순 얘기를 잘못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머신인가 뭔가 그 사람 얘기 잘못한 거예요. 경찰이 이런 걸 수사를 중간에 무마시켜 버리는 건 이거는 사자의 진실을 밝혀질 권리를 박탈한 사자 인권 유린입니다. 사자 권리 유린이에요. 경찰은 수사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박원순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도, 최대한 서울시 박원순 사단에 유리하게 해석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 비서가 보스의 전 여비서와 화가 냈는데 전 여비서가 이를 빌미로 강간으로 고소를 해서 복잡하게 상황이 번졌다. 그 다음에 박원순은 흰 양, 흰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인데 전 여비서가 미니스커트 입고 꽃뱀으로 작동해가지고 박원순을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박원순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해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박원순 진영에 특별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지금 시중에 별 의심 다 많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거는 박원순 자살 맞아라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힙니다. 제 얘기는. 시중엔 지금요 박원순 자살 안 한 것 같아. 뭐 무슨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서 피살당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막 돌아다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막 부풀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중의 의심을 그 전부 팩트가 아닐 거다, 음모적이다 이런 거 다 쳐내도 시중에 대충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의심으로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다고요. 박원순이 전 여비서를 성적으로 농락한 거 아니냐 혹시. 그 다음에 박원순 남자 비서에 의해서 뭐 피의자는 화간이라 주장하고 여성 측은 강간이라 주장하는 사건이 터져서 드디어 고소해서 기소된 상태 아니냐. 4월 14일 사건이니까. 총선 전날. 뭐가 그렇게 축하할 일이 많은지. 그 다음에 혹시 박원순 직장 동료, 박원순의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전 여비서를 야, 그 너 같은 그 동지간에 그럴 수 있냐? 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 여비서가 그 박원순에게 그 SOS 청한 거 아니냐. 그때 박원순이 흔히 자기중심적 유명인사들이 그렇듯이 냉정한 무관심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여비서가 심정이 악화돼서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경찰이 덮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이거 이제 추정의 연속인데 저로 하여금 이런 힘든 추정을 하게 만든 당사자는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꼴이 났다는 얘기는 뭔가 그 서울시 6층 그 비서나 박원순의 정무직으로 뽑은 사람들이 이게 일단 추잡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 그래도 뭐 뭐 무슨 의심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등장하는 단어만 보세요. 전 여비서는 보스를 성희롱으로 기소를 했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하기 전에 고소를 했는데 성희롱 고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두 달 반 전쯤에 지금 7월 8일이니까 그죠. 3달 전쯤에 이미 4월 중하순에 이미 그 보스의 남자 비서를 강간으로 또 고소를 한 사건이 있고, 그럼 보스, 남자 비서, 여자 비서, 강간, 화간, 뭐 성희롱, 뭐 의문의 자살, 이게 한 사무실에서 이게 뭔 꼴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소돔과 고모라 연출 중이냐 지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촬영장이냐. 서울시청 6층이. 서울시청이 소돔 고모라 촬영장이냐.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게 추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꼴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서실장이 좀 한마디 하셔야지. 근데 비서실장 한마디 하라고 제가 비서실장 누구야 하고 찾아보니까 옛날에 얼굴 알던 사람이에요. 제가 후배뻘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90년경입니다. 89년, 90년. 그래서 운동권 후배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저같이 좀 생각이 바뀌려니 하고서 제가 21세기 프론티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단체에 적 달고 있다가 금바지 다른 사람이 한 1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예. 되게 운동권 출신들이고요.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가서 금바지 다른 김민석도 거기 출신이고, 또 미통당 가서 저쪽 김무성, 유승민 쪽이랑 짝짝꿍하고 노는 김성식도 거기 출신이고, 꽤 많아요. 그때는 저도 어릴 때니까 다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착해지고 다 이렇게 생각이 합리적이 되겠지 하고서 얼레벌레 알던 사람들 한 300~400명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으고 나니까 이제 90학번 년대의 90학번 89나 90쯤 되는 사람일 거예요. 나중에 추정해 보니까 고한석이라는 인물이 그 집회에 가끔 왔었어요. 그 단체 94년. 지금 보니까 그게 감옥 나온 다음이야. 그때는 고한석과 그걸 잘 연결을 못 시켰네. 그 고한석, 이 고한석, 이 고한석을.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고한석이라. 그래서 이거 야 고한석이 어떤 친구야 하고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이게 중부지역당 일명 남조선노동당의 강원도 파트, 강원 충청 파트가 이게 중부지역당이거든요. 거기 조직원으로 구속재판 중에 집행유예 나온 든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주모자인 황인욱, 그 당시 복역 중이죠. 그 주모자니까. 비밀 메시지를 캡슐에 담아 항문에 꼽고 나오다 적발된 그 인물이더라고. 그 인물. 저도 요번에 다 뒤지다가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그때는 신문에 가로쓰기 할 텐데 황인욱 씨, 감옥서 수사기밀 반출 기도, 간첩 활동 복역 중 석방 동료 몸에, 이 석방 동료가 이게 고한석이에요. 몸이 이게 항문이에요. 항문에 캡슐에 담아서 안기부 정보를 써서 캡슐에 담아서 바깥으로 조직 체계에 반출시키려고 하다가 걸렸다. 이 소리예요. 길이 1cm 녹색 캡슐 2개고요. 당시 보도를 뒤져보면 돋보기가 없으면 못 읽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안기부가 우리를 어떻게 수사를 해오는 그 방법론이 뭐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보내는 지령. 그리고 내가 조사받다 보니까 누구 이름이 거론이 돼서 짐작컨대 이게 안기부가 내사 중인 사람들이다. 조심하도록 시켜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똘똘똘똘똘 말아서 그 캡슐에 넣고 그 캡슐을 고한석이 항문에다 박아놓고 2개를, 그리고서 이제 석방 집행유예 선고받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와서 석방 기다리다가 항문에서 고개 똥똥 떨어져 가지고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한석이 이제 학교 졸업을 아마 그 다음에 했을 거예요. 복학해서. 그리고 이제 연주를 잡아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건 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널널한 석사 과정이에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오고, 이게 이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이 이제 널널한 석사 과정 해서 이 학비 수입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케네디 스쿨도 그런 학교에 속하죠. 그 다음에 삼성 네트워크스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 그래도 하버드 석사니까 이제 스펙이 좀 되죠. 서울대 나오고. 삼성 네트워크스 글로벌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엔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연구원을 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또 열린우리당 정세분석국장을 했고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 지금은 서울지사나 무슨 뭐 디지털 재단 연구 이사장 하면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빅데이터에 대한 책들 많이 썼는데 요번에 이제 저거 나왔을 때 저기 우리 선거부정 나왔을 때 이제 선관위가 이거 돈 주고 빅데이터 사들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조금 나왔던 중부지역당 그러니까 중부지역당은 그 남조선 노동당의 한 파트죠. 중부지역 파트죠. 그러니까 지구당이죠. 중부지구당 도당 뭐 이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이 화끈한 난파 간첩 전설의 간첩 이선실 씨의 작품입니다. 이 이선실이라는 인물은 1916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제주도 밑에 조그만 섬 가파도 출신입니다. 지금도 가파도 아마 전체 주민이 한 200~300명 정도 될 겁니다. 노동당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후보위원까지 올라가서 서열 뭐 30위 안에도 들은 그런 사람이고요.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월북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청년 이런 활동을 하다가 월북했다. 그래서 1980년에 난파됩니다. 난파돼서 민중당 대표 김낙중을 포섭을 하고 그래서 김낙중 할배가 요거가 걸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 김낙중은 이제 서울대 사회학관가 다니다가 20대 6.25 직후에 남북 간의 평화를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자진 월북을 했어요. 근데 북에서 이거 또라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문점을 통해서 걸려 내려보냈다고요. 그래서 오지게 맞고 고문받고 그리고 자기는 이상주의적 민족 평화론자다 이렇게 평생을 주장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임진강 굽이친다가 굽이치는 임진강인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이상주의적 민족 평화론을 아주 잘 포장한 책이에요. 저도 그거 읽고 야 이렇게 참 기인도 있구나 정말 이런 이상주의적인 사람도 있구나 라고 저도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이선실 간첩단 사건 터지면서 보니까 이 이상주의적 평화주의로 평생을 포장하고 온 할배가 장독대에서 200만 달러가 나오고 난수표가 나오고 권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럼 그 책 쓰고 자기 인생 전체가 개구라란 소리 아니야. 그게 다 연출된 거짓말이란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선실 할매는 중부지역당을 만들면서 400명, 무려 400명을 포섭했습니다. 이때 이제 포섭은 아니고 그 정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아마 정을 조금 알면서도 워낙 급하니까 용돈 좀 썼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그때 용돈 좀 받았었다가 좀 고생할 뻔한 사람이 김부겸이죠. 그래서 이 이선실 할매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건데 1990년에 다시 월북을 했고요. 이 사람이 월북한 다음에 중부지역당이 드러난 거예요. 92년에 무려 12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이선실 할매의 업적은 뭐냐면 이 PD는 좀 약간 꼴통스럽거든요. 이게 막스레닌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우습게 보니까 저는 이제 PD의 원조인데 저는 아예 반북이었고 성향이 저건 공산사회가 아니니까 저거 공산혁명 일으켜야 될 대상이다라고 저는 주장했던 놈이고 그 다음에도 저는 이제 80년 뭐 85년 뭐 이때니까 그 다음에도 PD는 약간 이제 잘난 척하고 이론적인 척하고 좀 꼴통을 부려요. 이 PD를 NL에 굴복시켜서 남한운동권을 천하통일시킨 게 주사파 중심으로 천하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이선실입니다. 정말 전설의 간첩입니다. 지금 민중당 여기가 PD 중에 정당활동하겠다고 모인 데가 민중당이거든요. 민중당이 집중 공략됐죠. 그때 김부겸 씨도 민중당에 관계했었죠. 그래서 PD를 아주 그냥 뼈를 노곤노곤하게 녹여가지고 그걸 NL 밑에 딱 무릎을 꿇린 게 바로 이선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NLPDR, PD는 인민민주주의고요. NL은 민족해방이에요. 그러니까 NL은 주사파,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의 지시를 따라서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NL, National Liberation이라고 부르고요.
PD는 막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 노선에 따라서 이거를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의 앞글자를 따라서 P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선실 할매가 PD 계열을 NL 계열에 완전히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잘 노골노골하게 뼈를 연화시켜서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노선은 NLPDR이라고 부릅니다. 통합된 노선은. 그 뭐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노선.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좀 잘 늙어서 돌아가시나 했더니 그 정보에 의하면 1999년 심화조 사건이라는 그 김정일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숙청 사건이 있는데 그때 미국 간첩으로 숙청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역사를 보면서 고한석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 그때 고생 좀 했고 그러면 철 좀 들어서 이 비서실 기강 좀 제대로 잡지. 이게 뭔 꼴이래. 이게 뭔 꼴이래. 쪽팔리지도 않냐. 저 고한석 씨 아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할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 물어서 지금 만난 지가 95년경 정도까지가 마지막 95년 7년 뭐 만난 지가 한 23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저기 오래지만 고후배 이게 뭔 꼴이냐.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건 좋은데 그쪽 진영에서 하더라도 그쪽 진영이 좀 그래도 꼴값은 갖추고서 뭐 그쪽 진영을 해야지. 이게 뭔 개추잡한 소리냐. 그러니까 스토리로 보자면 보스가 건드린 여자를 또 보스의 남자 비서가 또 건드리고 뭐 이랬다는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단어들 아니에요. 보스, 시장, 남비서, 여비서, 강간, 화간, 성희롱. 이게 뭔 꼴이냐고. 의문의 자살 또 보스는. 뭐 진보도 좋고 뭐 소위 진보, 깡통 진보, 뭐 좌빨 좀비도 좋고 무슨 뭐 종북 뭐 간첩 뭐 종중 뭐 친중 뭐 다 좋은데 뭘 하든 이게 뭔 꼴이냐고. 꼴 자체가 그런 당신들한테 권력을 뺏기고 일방적으로 개미처럼 밟히고 있는 우리가 자괴감이 들잖아요. 저런 자들한테 밟히고 있나.